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웹페이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잘라서 저장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캡처 받아서 올려드렸고요. 이 이미지를 웹상에다가 올려서 활용을 할 텐데, 잘 보시면 전체를 통째 이미지로 올리게 되면은요, 웹상에서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때는요, 화면에 볼 때는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운로드를 직접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웹페이지를 열면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는 자동으로 내 컴퓨터에 이 이미지에 대한 저장 정보가 다운로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읽어드린 후에야 이미지가 뜨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전체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인데요. 이미지가 클수록 용량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런데 웹상에서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어서 보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선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정보가 큰 용량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페이지 뜨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 뜨게 됩니다.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미지를 조각조각 잘라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 이미지가 한 번에 불러서 정보값을 한 번에 부르는 것보다는 이 작은 이미지 하나의 정보값을 불러드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하나의 전체 정보값을 불러드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 작은 이미지를 여러 개 불러드리는 정보값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영역만큼만 이미지를 잘라서 올려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버튼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이미지를 또 잘라서 저장을 해주셔야 내 마음대로 이동을 하거나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잘라서 저장하는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도구에 들어가셔서요. 자르기 도구가 있는 도구 상자가 있죠. 자, 그 안에 보시면 분할 영역 도구가 있고요. 분할 영역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먼저 분할 영역 도구를 선택을 해주셔서요. 내가 원하는 영역을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분할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요.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따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로고 영역을 한 이 정도로 잡아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정도만 컨트롤 C 복사를 해서요. 새로운 파일을 새로 만들기를 열어주시면은요. 폭과 높이가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한 영역 그대로 사이즈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새로운 파일 열기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내가 선택했던 영역 그대로 파일을 열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저장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고 사이즈대로만 제가 잘라서 저장을 했는데요. 애초에 디자인했던 사이즈가 있겠죠. 자, 이만큼의 높이도 있을 거고요. 높이가 적절히 되어야지만 여백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이미지들 사이즈에 맞춰서 저장을 하고요. 또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 정확하게 사이즈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서로 이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에 띄어쓰는 간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느 영역은 많이 선택이 되고 어느 영역은 적게 선택이 되고 픽셀 하나의 오차만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너무 커요. 이미지가 너무 커서 두 개의 이미지로 나눠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의 이미지를 대충 잘라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의 이미지는요. 역시 또 대충 잘라서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어느 부분은 겹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부분이 가운데 이미지가 정확하게 잘리지 않아서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 뜨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이드를요. 이곳에서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만들어 놓은 안내선이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요. 메뉴 같은 경우에 이 두께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요. 안내선을요. 이렇게 아래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하셔서요. 정확하게. 자, 지금도 보시면은 픽셀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내선은 여기에 내려와 있고요. 위에 있는 이미지는요. 여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픽셀 하나가 지금 어긋났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시면서 안내선을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위쪽에 있는 메뉴와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분할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로 선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위에 선 만들어 주시고요. 각자 잘라주는 영역에 안내선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픽셀이 어긋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봤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각자 자기 영역만큼 이렇게 안내선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안내선이 생기게 되면 다른 이미지에도 안내선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안내선 각자 하나마다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 전체 크기 하나로 잘라주고요. 요거 통째로 하나 잘라주고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아래 통째로 하나.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메뉴는요. 메뉴는 홈페이지 바로가기라는 버튼 크기대로, 자, 제품 안내도 버튼 크기대로, 매장 찾기는 앞에 있는 거는 가이드라인 그대로 사용할게요. 매장 찾기, 로그인.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잘라내기 하시면은요. 자, 요거 하나 잘라내 주시고요. 이거 하나 잘라내 주시고요. 이거 하나 잘라내 주시고요. 이거 하나 잘라내 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도 있죠. 메뉴가 이 메뉴 영역 자체를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하나 잘라놓고요. 요거 버튼 잘라놓고요. 버튼 잘라놓고요. 버튼 잘라놓고 사실은 이렇게 크게 버튼을 잘라서 활용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탕을 보시면은요. 지금 바탕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의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바탕에 있는 이미지까지 불러 들어오면서 홈페이지를 무겁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 잘라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바탕에 이렇게 색만 칠해져 있지 않고 이미지가 그려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바탕이 이렇게 넓지 않고 적당하게 좁은 상태의 바탕이다. 그러면 통째로 잘라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로고는요. 자, 왼쪽에 있는 로고도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서 잘라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지가 좀 간단한 편인데요. 이미지가 아주 복잡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미지를 조금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위쪽 메뉴 부분 이미지를 따로 잘라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역만큼 이렇게 잘라서 컨트롤 C 복사를 했고요. 새로운 파일 열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것만 따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아래 이미지하고 겹쳐서 활용하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안내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요, 요거 이렇게 빼보고요. 여기도 홈페이지 버튼, 제품 안내. 뭐 정확하게 이미지만 잘라내 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조금 여유 있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딱 맞게 자르는 편인데 그냥 눈으로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로 사이즈는 이 메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로 사이즈는 모두 일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여백, 아래 여백을 똑같이 두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함께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고도요. 뭐 정확하게 딱 사이즈 맞춰서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로고는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따로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 도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영역 도구. 자, 지금 나이프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서요. 정확하게 잡아서 제가 왼쪽 가이드라인을 잡았거든요. 위쪽 어느 영역부터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바탕 영역은 어차피 선택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 영역만 선택이 됩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자기 영역 선택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기 영역 선택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기 영역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영역 선택된 영역만 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영역 하나하나 선택된 영역을 각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전체 일률적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안내선 지우기, 모든 안내선 다 지웠고요. 분할 영역도 지울게요. 분할 영역 지우기, 모든 분할 영역은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안내선을 따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뒤에 로그인 버튼 있고요. 로그인 버튼 뒤에 배경 영역 빈 공간 있고요. 여기도 여백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칸을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도구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보시면은요,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든 안내선에 따라서 좀 전에 제가 드래그해서 영역 만들었던 게요,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영역들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웹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주시고요. 자, 웹용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역을 전체 저장을 하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GIF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JPG, PNG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GIF로 그냥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색상 오른쪽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부 옵션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GIF 저장, 이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장. 그렇게 저장한 다음에 폴더 살펴보시면은요, 이미지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사실은 한글 제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없음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이름을 지어 주셔야 되고요. 자, 01, 02, 03, 04, 05, 06, 07 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부터요. 먼저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있었고요. 홈페이지, 제품 안내, 매장 찾기, 로그인까지. 그 다음에 뒤쪽에 또 여백이 담겨있는 부분이 저장이 됐고요. 사실은 이것과 이거 두 가지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요. 조금 잘라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할 영역 모두 다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분할 영역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분할 영역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만 이렇게 따로 생성하고요. 분할 영역을 직접 만들어 볼게요. 앞에 로고 영역 만들었고요. 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들었고요. 제품 안내, 매장 찾기, 로그인.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 따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도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할을 시킨 거고요. 영역을 분할시킨 다음에 분할 영역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영역 선택 도구를 꺼내주시고요. 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게 돼요. 자, 클릭하면 테두리가 갈색으로 바뀝니다. 하나 클릭하고 다른 걸 클릭하면 지금 현재 클릭 상태는 없어지게 되죠. 자, 다른 것도 한꺼번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앞에 거 선택하고 다음 거 선택하고 또 Shift 키 누르고 하나 더 선택. Shift 키 누르고 이 5개의 이미지를 모두 다 선택을 했습니다. 자, 5개 이미지 선택했고요. 아까처럼 또다시 저장할 수 있도록 메뉴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옵션에 보시면은요. 분할 영역이 있습니다. 분할 영역이 지금은 모든 분할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눌러주시고요. 선택 분할 영역. 자, 선택 분할 영역 저장하시면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대로 저장이 돼서 아까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 다시 지우고요.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옵션을 선택 분할 영역이라고 하고요. GIF 저장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택 분할 영역 했는데 첫 번째 것만 저장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 영역 저장이라는 것은요. 이곳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해서 갈색 테두리가 나오게 하신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다시 한번 또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가 포토샵 안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 5개 선택을 했고요.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저장.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5가지 이미지가 모두 다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장 안 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장하기 위해서 선택된 부분만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선택 영역 해제하고요. 다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요. 저장하는데요. 선택 분할 영역 아니고요. 모든 사용자 분할 영역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용자 분할 영역 저장 해주시고요. 파일 보시면은요. 또 5가지가 역시 다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만든 영역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분할 영역이 설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도 자, 지금 보시면 1번 되어 있고요. 이거는 4번 되어 있고요. 여기는 5번 되어 있죠. 중간에 2번과 3번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 자체에서 이 분할을 만들 때 자동으로 이 여백 부분을요. 왜냐면 앞에 부분하고 이 뒤에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분명히 이 사이에 이미지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 아니고 내가 실제 저장할 이미지 영역만 저장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장한 거는요. 이미지만 저장이 됐죠. 자, 이번에는요. 저장을 하는데요. 이미지 삭제할게요. 형식, 이미지 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HTML 및 이미지. HTML 문서로 어차피 이미지를 불러다가 꾸며야 돼요. 그래서 이 HTML을요, 자동으로 생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HTML 및 이미지. 이렇게 하고요. 모든 사용자 분할 영역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은요. 여기에 제목 없음이란 이름으로 HTML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띄워보시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웹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탕 색상은 똑같이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웹페이지 상에서 보니까 완전 흰색이 아니고 약간 푸른색이 조금 감도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경까지 다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삭제하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은요. 저장만 다시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모든 사용자 분할 영역이 아니고요. 모든 분할 영역을 해주도록 할게요. HTML까지 합해서 저장 하고 나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HTML로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전체 메뉴가 다 만들어져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 메뉴를 만들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저장을 하실 때요. 한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웹상에서는 에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제목 없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메뉴라고 해볼게요. 저장.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 1, 2,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는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웹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메뉴 2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이미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거는요.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버튼이나 이미지에 특정한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능 같은 거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이미지 이름 가지고 제어를 하게 돼요. 자, 슬라이스 분할 영역 도구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분할 영역 옵션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목 없음 2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메뉴 01 확인. 자, 1번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1번만 제가 메뉴 01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지 다 지울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요, 제가 자기 이름을 직접 지어준 거는요, 제목 없음이라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하나하나 처음에 만들 때요, 분할 영역을 만들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주게 되면은요, 앞에 있는 이미지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게 돼요. 자, 이건 사실 메뉴가 아니죠. 메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한꺼번에 저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목 없음으로 다 저장이 된 건데, 이거는 뭐 로고, 이렇게 저장하고 요거는 메뉴 1, 메뉴 2, 메뉴 3, 메뉴 3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분할 도구 선택하시고요. 요거는 로고입니다. 로고고요. 얘는요. 메뉴 1번이에요. 얘는 2번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모두 다 삭제.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보시면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로고라고 저장이 됐고요. 이거는 메뉴 1, 메뉴 2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역시 제목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메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만들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